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여기에서 비트코인의 핵심 내용이 들어가져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소식도 같이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황적인 이야기 먼저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블룸버그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 외교 정책 비판도 했지만 기준금리 인하 반대 추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꿍꿍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연준이 국회에서 인터뷰 부분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거의 이제 사실상 확정까지 올라와져 있는 이런 판국에 과연 트럼프 씨의 저런 행동으로 인해서 또 금리에 있는 포지션이 좀 변경이 될까? 근데 9월달에 있는 포지션에서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를 올해 안에 할 것 같다라는 그 측면에서 개입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임하고 나서부터 좀 그럴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시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된다라고 하면 왜 이제 트럼프와 이게 이제 무슨 관계도가 있냐가 중요하겠죠. 보게 되면 이 부통령 출신인데요. 이 부통령 부분에 따른 이 포트폴리오를 보았을 때 되게 재밌는 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이 가장 수익률이 좋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예. 그것도 코인베이스 기반으로 그래서 46% 그리고 원유도 갖고 있고 금도 갖고 있고 그리고 국채도 갖고 있고 나스닥도 갖고 있고 대부분 미국 관련되어져 있는 비중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저는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상당히 눈에 많이 들어왔다. 평균 그래도 수익률 대비 럼블을 제외하고 거의 압도적인 수익률 부분이다. 지수 대비로만 보아도 압도적 1위 부분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동향 추이를 다시 역행을 해서 또 본다라고 하면요, 좀 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 트럼프가 이제 그 피격을 당한 상황에서도 이 블록체인 부분에서 직접 가서 이제 그런 행사 같은 것도 다 참여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추이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런 것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석은 될 수는 있겠다만 이 블록체인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좋은 형태에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부분 또 전문가들에 따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게 되면 여기서도 여러 가지 증권사 대비 이런 정책 내용들을 보게 되면 벌써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종합적으로 짧고 굵게 이야기를 하면 트럼프 부분에 있는 정책은 대부분 여러 가지 규제 부분을 좀 완화시켜주는 정책적 기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웬만하면 규제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코인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좀 가고 있고 대부분 거래소들도 이제 눈치껏 이제 마가 부분을 좀 많이 상장을 시켜서 좀 요걸 가지고 좀 장난질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부분을 또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이더리움이 다음 주 주중에 이제 나오죠. 근데 이제 S1 최종 서류를 보았을 때 블룸버그 소속 ETF 분석가의 의견을 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거에 딴지를 걸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뉴욕 증시에서 거래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충 제미니 쪽에서 분석을 했었을 때도 이제 50억 달러 정도가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이제 올 초에 비트코인 부분 이제 ETF 오픈되고 나서 있는 그런 상승 추이를 보게 되면 당장 오픈하고 오픈발에서는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달 뒤
정도에부터 이제 이더리움이 좀 올라오게 되면 그때 기반에서 이더리움 기반에 있는 코인들 같이 올라올 것이고요. 디파이 부분도 좀 회복을 할 거고 리스테이킹도 다시 한번 회복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판가름이 되는 형태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보게 되면 내 알트코인은 진짜 미친듯이 안 갑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만약에 이더리움이 오픈되고 나서도 안 간다 라고 하면 그거는 좀 이제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오픈이 되면 다시 솔라나는 다시 또 좋은 평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역시 이렇게 올 초에 갔던 놈 애들만 원래 갔던 애들이 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못 가는 애들 가지고 뭐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물 타거나 막 그런 형태로 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간 놈만 더 가는 시장이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도 간 놈만 더 올라가는 그런 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변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 그런 걸 좀 잘 보시면서 대응을 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 내용으로 이제 소신 내용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거에 항상 돌이켜서 보면 우리는 뭐 귀찮거나 게으르거나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하니까 이 투자 시장이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매수와 매도 부분에 있는 유동성이 둘 다 공급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에 따른 비대칭이라고 하지만 내가 이제 판단하고 분석하는 부분에 따라서도 이제 서로 의견이 갈리니까 그렇게 좀 간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비트코인의 ETF 오픈되고 나서 2월 달에 있는 캔들이 쭉 뽑아주었던 그 구간대까지 밀리면 요거는 좀 시즌 아웃에 있는 포인트로 좀 봐야 된다라고 했지만 요걸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아직은 시즌이 아웃이 아니고 정고점과 반감기가 겹쳤던 시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구간이 이번이 좀 더 많이 강했다라고 저는 지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ETF가 이제 막 됐으면 여기에서도 블랙롯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겠지만 지금 기억에 이제 좀 잊혀질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블랙록이나 그다음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ETF 부분에서 성과를 더 많이 내야 돼. 이 정도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상장을 시켰던 거지 지금의 이 정도 사이즈 가지고 뭐 그렇게 만들겠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좀 멀리 좀 봐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개별적 기업들도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가는 형태로 가져가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이를 여러분들은 눈치껏 좀 잘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패턴에서도 저는 분명 성적표가 둘로 갈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단타 부분도 분명히 여기서 수익률이 좀 많이 낮을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장기 투자에서도 적립식으로 했던 분들이 수익률이 월등하게 높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깨지지 않는 방식을 알려드리고자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진짜 지겹도록 ETF도 적절히 섞어서 좀 사용하셔라 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BITU 그 다음에 비토 부분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최근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벌써 이거 물 타고 또 적립으로 했으면 벌써 손익분기 기점은 넘어갔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가 물 탈 돈이 너무 없어요. 나는 정말 진짜 뭐 월에 딱 맞춰서 내 생활비 빼고는 재투자할 금액이 없어요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비토나 그 다음에 뭐 BITX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좀 많이 줍니다. 그러면 그 돈 갖다가 재투자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알아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그 차익은 생각보다 더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액면 분할을 통해서 이제 커버드 콜도 같이 있긴 하지만 이 액면 분할을 통해서 보면 이제 변동성과 유동성이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이 커버드 콜에 따른 이자 부분에 따른 비중이 좀 많이 축소되는 게 또 상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가 2배 레버리지가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상충이 되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저는 그래요. 투자를 할 때 전략이 아예 없이 가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지더라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 없이는 여러분들 답이 없어요. 네,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항상 뭐 옛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항상 뭐 전투를 준비할 때 뭐 진영을 어떻게 맞추다. 진영도 여러 가지 플랜 전략이 많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듯이 여러분들도 투자를 쉽게 하면 할 수 있지만 수익률이 많이 안 나오니까 오히려 이걸 좀 더 피곤하시더라도 나만의 전략과 내 입맛에 맞는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됩니다. 그 대신 여기서 핵심은 내 입맛에 맞는 전략으로 맞추다 보면 오히려 손실폭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내 입맛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갈 론도 내 포트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 전략을 계속 다듬고 최적화하는 부분에 시간을 좀 써야 되는 그 기간을 스트레스로 보지 말고 이것도 한번 배워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는 왜 알트코인 왜 이렇게 추천을 많이 안 하냐 라고 하지만 그전에도 제 소신대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룬도 이야기를 했고 BRC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거는 좀 이야기를 덜 하긴 했었죠. 그렇지만 그런 애들은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중을 너무 많이 싣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덜 깨지는 부분하고 여러분들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B2와 BITX를 적절하게 하면 알트코인 수익률 대비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패나 이런 거, 뭐, 여기에서 뭐 조작했다, 뭐, 먹튀했다. 이딴 소리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TF 부분에 따른 세금 부분을 좀 신경이 쓰일지언정 차라리 세금 조금 더 내고, 그냥, 그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를 하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세금 그냥 적절하게 조금 내고, 아예 그냥 내가 상패로 갈 거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요것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올라가는 거에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영원을 한번 찍어보았던 분들은 분명히 이번에도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